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교재 2장 고급 HTML 분석 부분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과제에만 잠시 집중하지 마시고 연습을 꾸준히, 또는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보는 그런 실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차에 설명드려야 되는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쭉 목차로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1교시에 들어가기, 그리고 나서 뷰티풀 숲에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정규 표현식이라는 부분과 람다 표현식이라는 부분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수업이 진행된 내용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실습 및 복습에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시간입니다. 이미 앞서 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장에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이 웹 스크래핑이다 라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이란 복잡한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조각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교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다비드 상을 조각할 때 뭐 이런 질문에 관련된 얘기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을 인용을 해보면요, 돌에서 다비드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크래이핑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즉,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버리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학습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이 웹 스크래이핑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방법들을 공부한다. 이게 이제 웹 스크래이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된 학습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웬만한 웹페이지, 즉 HTML 페이지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HTML 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이제 어떤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즉 BS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값을 얻어오는 방법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찾기 위한 탐색, 즉 내비게이션 방법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범용적인 코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즉 여기저기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곳에 좀 적용 가능한 정규 표현식이라는 부분과 람다 표현식이라는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 웹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조각해낼 수 있는지, 즉 스크래핑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즉 잘못된 태그의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도 복잡한 코드라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코드를 진행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갖게 되죠.
스크래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즉 태그를 분석하되 잘못된 경우에, 또는 취약한 코드와 취약한 태그 분석에 따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 즉 정상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시면 고급 HTML 분석에 해당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결과만 얻어내는 기본적인 부분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츠의 분석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요. 즉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컨텐츠, 특정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태그 값이 될 수도 있고, 속성 값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웹 컨텐츠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얻고자 하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한 HTML 코드에서 단서가 될 태그나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마치 막 숨겨진 것처럼 복잡하게 잘못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게 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덤벼들어서 스크래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즉 무조건적인 태그 탐색을 하는 것보다는 코드의 관리 및 재사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즉 이번에 스크래핑한 코드를 다른 페이지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서 재사용 가능한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웹 컨텐츠 문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겠고, 또 구조가 복잡하고 마치 잘못된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들이 숨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스크래핑 코드가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좀 관리하는, 즉 재사용성에 문제는 없는지 또 파악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요, 잘못된 태그 분석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지, 이제 특정 A라는 사이트가 있을 때 A 사이트가 리뉴얼 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즉 이렇게 사이트에 수정이 발생됐을 때도 정상 동작이 되도록 하려면 일단 정상 동작이 안 되게 코드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즉 태그 분석을 할 때 어떤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웹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테이블을 추가하거나, 또는 테이블에 열이 추가되거나, 또는 div 태그 등이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즉 페이지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아래쪽에 작성해 놓은 코드처럼 뷰티풀 숲 객체, BS 객체를 이용해서 find 모든 것을 찾는 거죠. 테이블, 그리고 tr 두 번째, td, 그 다음에 div 첫 번째, 그리고 링크에 해당되는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것을 이게 고정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테이블의 상태가 바뀌거나, 열의 상태가 바뀌거나, 행이나 열의 상태가 바뀌거나, 또는 div 태그가 추가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하게 된다라면은 이 코드는 다음번에는 똑같은 사이트 안에서, 똑같은 웹페이지 내에서도 동작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이트 구조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즉 변경이 안 되는 사이트다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은 좀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범용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냥 간략하게 규정만 내린다면요. 페이지 인쇄 부분과 같은 링크를 참조를 좀 한다든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석을 해낸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정보만을 일단 수집을 하거나 다른 소스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2장에서 각각을 어떻게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서 각각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스크래핑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니까 좀 그런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데이터가 깊이 숨겨져 있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경우의 코드, 이럴 때 코드 작성을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될 겁니다. 이 페이지마다 예전에 JSP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HTML 코드 태그만 해도 이게 표준을 따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태그의 열림과 닫힘을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페이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찾자라는 게 이번 장에 그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태그의 위치, 문맥, 속성, 컨텐츠에 따라서 태그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요. 어떻게 태그를 선택할 것인지. 즉, 우리는 여지껏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이틀 태그를 찾아서 출력해라. 그리고 전체 웹페이지를 저장해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특정 태그만을 찾아서 기준으로 찾는다라면 태그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태그가 갖고 있는 속성 부분에 관련된 값을 찾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태그의 위치가 어떤 깊이에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느 단계만큼 내려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웹 크롤러를 만드는 방법, 즉 스크래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과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우리 학교 사이트죠. 학교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파일로 저장한다. 이러면 파일 객체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즉 간단한 코드를 보게 된다면, 이런 코드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학교 사이트 URL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파일 저장하면 파일 객체 오픈해서요. 저장하시고 파일을 브라이트 해주시고 여기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되죠.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만 해주시면 파일 저장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HTML 뷰티풀 수업에 해당되는 BS 객체에서 이 부분을 타이틀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타이틀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출력을 하는 코드만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전부 다 임포트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scraping result.html 파일로 저장을 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게 예외 처리 부분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외에 관련된 것을 보면은 Beautiful 수업의 예외 처리, 즉 예외 상황, 잘못된 데이터 형식이 사용되는 웹서버 사이트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즉 HTTP 에러 또는 URL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 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URL 오픈을 할 때 try 문장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HTTP 에러, 해당 페이지가 없는 경우, 근데 아마 우리는 첫 페이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무엇.html이라는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고요. URL 서버가 잘못되었거나, 요즘 학교 각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학 내의 웹서버들 또는 이런 온라인 강의용 서버들이 네트워크 접속자가 많아지면서 접속이 폭주하다 보니까 서버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셧다운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URL 에러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근데 뭐 우리는 없는 태그를 찾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타이틀 부분을 얻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URL에서 이제 바디 안쪽에 BS 안에 바디 안에 타이틀 또는 H1을 찾아가지고 제공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예외 처리까지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함수로 미리 구성을 해 놓고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찾는 것 자체가 get title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타이틀만 뽑아오는 코드가 될 것인데, 이제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함수들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만드셔서 예외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같은 경우에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지의 구성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는 범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경우죠. 예외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인덱스 에러,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테이블이든 행이든 열이든 또는 div 태그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건 페이지가 바뀌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수업을 그러니까 구현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주요 문장으로 다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그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웹 크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안정적인 크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내용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 제출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정해진 CTL 사이트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과제 제출 시간을 넘겼습니다 하면서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 또는 뭐 설치가 안 돼서 이제 설치했습니다 하셔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자꾸 이렇게 과제를 늦게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에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과제가 출제가 되고 그 과제들을 수행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넉넉치는 않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전공심화반은 과목 양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가급적이면 제 시간 내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해당 과목은 해당 요일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표가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좀 들어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라면은 해당 시간도 지키고 요일도 좀 지켜서. 왜 그러냐면 학교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주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좀 제 시간에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수업이 또 연기가 더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여러분들도 교재 다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재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학습하면서 설명드린 부분들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신다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첫 시간 수업은 정리를 하고요.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